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8호 제13연 기사입니다. 파주 운정단우림 장애인 복지관 2026년 공모사업 5건 선정. 파주시 운정단우림 장애인 복지관은 2026년 공모사업에서 총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약 1,69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운정단우림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 민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재활 프로그램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발달장애 대상 방학체육 프로그램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 가치상점 지원사업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이다. 특히 뇌병변 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프로그램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주간이용센터 뉴스포츠 활동 등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이 외에도 복지관은 장애인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협력 연계망,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위한 추가 공모사업에도 신청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한 공모사업으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사업 파주시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 디지털 창작교육, 문화예술 평생교육, 지역협력 연계망, 네트워크, 기반 사례관리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남희경 운정단우림 장애인복지관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천문화관광재단 포천 모든예술 30일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공모 추진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중효 은 포천시 문화예술 활성화와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포천 모든예술 30일과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포천 모든예술 30일 사업은 포천문화관광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및 포천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이며 포천시 전역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 프로젝트와 기초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은 포천시 장애인 예술단체와 협업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협업 프로젝트와 장애인 문화예술 발표 및 향유 프로그램으로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운영비 등이 지원된다.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디지털 자립 지원 스마트라이프 교육 운영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김상진 은 관내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특화 사업 자립라이프 스마트라이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높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자립을 지원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3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20회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스마트라이프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기본 활용법을 중심으로 정보 검색 방법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 SNS를 활용한 의사소통 일정 관리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 등을 포함해 구성됐다. 이와 함께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 인공지능, AI, 기능 활용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체험 교육도 운영해 참여자들이 디지털 기술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스마트폰은 정보 습득과 금융 서비스 이용, 공공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일부 장애인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관은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김상진 관장은 스마트폰은 이제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보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6년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평택시 시장 정장선 는 소외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관내 만 19세 이상 시민 총 1,154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반 분야, 일반 지역 특화 디지털,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우선 한 차 모집으로 일반 분야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유형과 3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유형, 65세 이상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사업 참가자 838명을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모집한다.
일반 분야 중 19 물결표 쌓인 39세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 유형 사업에 참가자 316명은 다음 달 2차로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일반 디지털, 노인 분야의 경우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 www.rcard.kr/reg/경을 통해 가능하며 장애인 분야는 혜택 알림이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1인당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이 지급되며 이용권은 전국의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 공무원 대상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 실시. 평택시 시장 정장선은 지난 5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각 부서 회계 및 물품 구매 담당자와 읍면동 장애인 복지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노유옥 과장이 강의를 맡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주요 내용과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제품, 구매 절차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교육과 함께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서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생산품에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현순 평택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각 부서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제2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참여기업 모집. 파주시는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제2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기업을 3월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10개 이상의 기업을 모집해 현장 면접 중심의 실질적인 채용 연계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은 기업과 구직자가 한자리에서 직접 만나 서류 접수부터 면접, 채용 결정까지 통합으로 진행하는 소규모 채용 행사다. 참여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고 구직자는 다양한 기업의 채용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며 즉시 면접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앞서 열린 행사에서는 13개 기업이 참여해 총 173건의 현장 면접이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92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내 실질적인 취업 연계 효과를 보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구인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일자리센터,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 지역번호 031-940-9799 또는 전자우편, 해조 1919@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직자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기간 중 면접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을 통해 채용 성과를 높이고 침체된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